저 괜찮습니다. 뭐 한가한 사람이라. 아니, 이제 저희도 또 입장이 좀 낮춰서. 그, 홍장원 차장 관련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사실 지난번 내란 전국에서, 내부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저희가 내란을 수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홍장원 차장이 지금 입건이 돼가지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는데 실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겠습니다만 이게 조직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복수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또 의심도 하는 상황인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자료화면부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까지 있어 또? 네, 자료 봐야죠. 저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자료화면이 뭐예요 일단? 일단 홍장원 차장 측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가끔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의 진술 조사 내용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보면 국정원의 현안 TF라는 게 이제 2023년 11월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현안 TF에 속해 있던 책임관급 간부가 이제 진술한 내용입니다. 현안 TF는 홍장원 차장이 직무대리 시절에 만든 거다. 근데 이 현안 TF가 국정원 2차장 산하에 있는 겁니다. 방첩. 방첩이래. 대공 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지금 없잖아요. 대공수사국이 안보조사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직무대리를 마치고 나서 2차장 업무에 관여를 못해요. 근데 저 현안 TF에서 뭔 짓거리를 했냐. 근데 제가 저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2024년 초부터 안보위의 세력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내란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전에 국정원에서 이걸 이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야. 예. 네. 근데 이제 그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고를 하면 2차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끝이거든요. 네. 근데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아세요? 최종 보고? 김태효한테 한 거예요. 저거를. 김태효. 네. 김태효한테 보고하면 또 누구한테 했겠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죠. 그 특검에서 확인한 거는 리스트를 작성했고 김태효한테 보고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된 내용이고요. 네네. 제가 그 뒤에 이틀 동안 취재한 내용은 김태효는 그럼 저 문건을 국정원한테 받아가지고 뭘 했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보실 2차장 산하의 정보현안 대응팀 있죠. 거기 이제 정보사 출신 오모중령, 그다음에 국정원 2급 단장, 4급용 이렇게 3명이 핵심 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분석을 시킵니다. 이거 대북 공작으로 활용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저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는 항상 뭐 국정원에서 만들어요. 뭐 간첩 잡아야 되고 네, 간첩 대공 잡아야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동향 추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게 민간인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민간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디올백의 최재형 네네. 목사라든지 민노총 위원장 네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반국가 세력 리스트에 이걸로 어떻게 그 대공 혐의점을 잡아갖고 이용할지를 자기들끼리 또 논의했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23년 11월에 2023년 11월. 네, 저 TF가 만들어졌잖아요. 저 이후에 그 양경수랑 최재형 이름이 자주 나오는 데가 또 뭐가 있어요? 여인형 핸드폰 메모. 그다음에 노상훈 수첩.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죠? 특검팀은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냐면 그 국정원이랑 방첩사 니네랑 같이 짜고 여인형이 핸드폰 메모에 있는 건 국정원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 얘네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설정하고. 근데 그거는 수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인형 메모에 적힌 내용들은 김용현이 알려준 내용입니다. 김용현은 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국정원에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내란을 준비하고 가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의 내부 조직원들이 네.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금 궁지로 몰려는 그런 흐름이 좀 존재합니까? 제가 그래서 저 문건대로 현안 TF 관련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아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특검팀에서 홍장원 측에 2번 진술하고 2번 물어보고 끝냅니다. 모른다고. 네.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국정원 안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홍장원 차장이랑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대공수사국 출신이든 또는 뭐 현안 TF와 관련된 사람들이 홍장원 차장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오해 섞인 진술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당시 내란 때 여인영이가 체포 명단을 불러줬잖아. 네. 그게 결국 홍장원 너가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 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아니, 거고. 예를 들어서 종합특검팀의 지금 수사 논리대로라면 홍장원 차장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연인을 갖다 줬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리스트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좀 구속시켜주세요. 이런 논리잖아요. 저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껌이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사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 저 진짜 최악의 말인데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진술 내용이라던가 수사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김태호를 어떻게든 잡아 넣기 위해서 홍장원과 엮어서 수사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제가 뭐 특검을 선회해서 보자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내부 조직원들이 홍장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삼는데 특검에서 그 부분을 안 다뤄. 그럼 나중에 자기들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것도 보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국정원은 1차장, 2차장, 3차장끼리 칸막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소관 업무가 다르고 아닌 거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네. 해외 파트가 대부 파트를 알 수가 없고 대공 파트가 안보 조사 파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평소에도 뭐 공유하고 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진짜 당시에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공익 제보자들이 내부 조직원들의 앙심으로 지금 위기에 빠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참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진짜 잘못이 있었으면 뭐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근데 네. 뭐 어쨌든 이 지금 김태효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효에 대해서는 네, 왜냐면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예. 네. 근데 발부될 것 같아요. 발부될 것 같아요. 이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그 내용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짧게만. 네, 그 현안 TF가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그 안보실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원래 보고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보실. 네. 근데 거기 이제 민간이 들어가 있다면 진짜 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는 걸 계속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정원 내에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에 대한 자체 수사, 자체 조사 그리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좀 한 발 더 나간 수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사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소통을 해왔다라는 증거는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의 공식 입장은 정보사하고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나 회의나 공문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게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평양 무인기 작전을 2025년 초부터 좀 취재를 했어요. 진짜 1년 정도 넘게 취재를 하면서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 조종사분들을 몇 번 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진짜 2달 동안 설득했어요. 취재하고 만났던 거는 작년 말부터인데 올해 1월 달부터 조금 친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무인기 조종사분한테 술 한잔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 저기 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문건 좀 보여달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처음 본 문건이 이 문건입니다. 이게 보면 위에는 정보사령부 적혀있죠? 밑에 보면 드론대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드론대대가 드론사 예하부대 말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무인기 교육 및 조종 훈련 결과를 근거로 드론사령부에다가 무인기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한 협조 토의를 같이 계획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인기 교육 및 조종 훈련 결과가 2024년 한미연합 기술정보조사 국내 훈련이라는 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드론벗 전투단이라는 곳에서 북한 무인기 복제 교육 그리고 조종 훈련을 같이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북한 무인기 복제해가지고 같이 날리는 연습하자는 거는 대북 공작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군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만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밝히면 되지 왜 한 번도 두 조직이 연락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 무인기와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예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경호처에 로봇계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실은 용산공원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시험 운용 중인 로봇 경호견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을 건넨 사업가 서모 씨가 로봇계 공급 계약을 따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로봇계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측에다가 바쉐론 콘스탄틴이었나? 그 시계를 전달해
해가지고 그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으셨던 사업가 분이 있어요. 난 이런 시계 많다. 그래서 그냥 하나 준 거다.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외국 나가는데 뭐 시계도 필요하다 뭐 이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싸게 사니까 구매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건희가 또 좀 짜치는 게 그 시계를 가져가 놓고 그 사업가 분한테 돈을 다 안 줘요. 그래서 그 사업가분이 빡쳐가지고 이거 로봇계 이런 것도 나 그냥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흥청흥청 진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로봇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의심됐던 조직 중 하나가 드론봇 전투단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부대가 정보사령부 A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작전사 103대대 그리고 드론봇 전투단이 들어갑니다. 여기 드론봇 전투단이 왜 끼는지 좀 의문이죠. 저한테 제보를 줬던 드론사 조종사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공문대로 실제로 훈련을 진행을 했고 이것대로 실제로 정상적인 훈련을 거쳐서 정보사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보사와 드론 작전사 103대대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 드론봇 전투단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드론사가 뭐 김건희 로봇계 이런 쪽이랑 연관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일단 이거 공문 저한테 갖다 준 사람 누구냐부터 찾고 있고 국회 정보위 소속된 민주당 모 의원실에 그거 정상적인 공문이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실 보좌관님이나 비서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드론보 전투단 왜 끼냐고. 그러면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의혹을 짚을 수 있는 게 안보실에서도 드론사에다가 연락을 해요. 저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밖에 생각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김태호거든요. 참여부대의 정보사의 모모단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안보실 2차장사 정보현안 대응팀의 오무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정보사 조직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는 취지로 정보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오 기자님 안녕하세요. 관련된 기사를 깊이 있게 잘 읽었습니다. 기자님의 무인기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언급하신 정보사 단장이 오모 대령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안보실에서 정보사령부나 드론사에다가 연락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인기 조종사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군에서 복무하신 지 한 25년 정도 되셨어요.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안보실에서 연락이 왔다? 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안보실에서 적어도 연락을 받으려면 장성급이 받아요. 대령이나. 뭐 안보실에 물론 중령이나 뭐 군인들, 뭐 군사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파견을 가긴 합니다. 일 되게 잘한다고 해서. 근데 대부분 중령, 대령 아니면 소령도 가긴 하지만 신분이 있어도 전쉽게 못하죠.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놓고 대표번호로 전화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가뜩이나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4년 10월에 진행됐거든요. 10월 초에. 그 직전까지 계속 연락을 해요. 9월달까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작전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뒷말이 나올까를 예상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거나 진짜로 그냥 마음 먹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도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혼란스럽게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깔린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징역 25년, 20년 그렇게 이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보사도 이걸 한 거죠. 이 두 명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모중령은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오모중령님은 제가 국회에서 몇 번 뵀었어요. 네, 국회 그 내란 청문회 때 그때 인사도 몇 번 드리고. 근데 그 이후에 안보실에서 잘리고 나서 안양 사령부로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국방부로 가서 탁구 치세요. 그분이 뭐 탁구로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HID 요원 출신이니까. 생각 잘해보세요. 그 대북공작 그 전문으로 하는 요원들이 그 증거인멸 다 안 해놓겠어요 이미? 정보사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 새벽에 이미 모모 관에 가서 파쇄기 넣고 돌렸어요. 보고서 전부 다. 그러면 그 특검팀 저 검사랑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뭐 하나씩 다 이어볼 수 있어요? 못해요. 김태호 같은 경우에 종합특검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제 CIA 문건 그 전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소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소가 되는 과정까지는 특검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종합특검팀이 모든 걸 다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눈높이만큼은 수사를 못했다. 네. 근데 지금 뭐 드론사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고 특검팀도 지금 수사 기간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럼 이거 나오겠어요? 이제 안 나옵니다. 네, 끝났어요. 제가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인기 조종사한테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고. 근데 기자님 어디시냐고. 제가 빨리 급하게 좀 보자. 아니, 나는 지금 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개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압수수색이 아니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감찰 들어온 것 같다고. 저한테 제보를 한 게 들통나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신고에 의해서 뭐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뵙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막 시읍교 이러면서. 결국에는 헤어져서 저도 빡쳐가지고 전화해서 저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기자님 왜 그러십니까? 술 한잔 하시죠. 그래서 서로 이제 술 미친듯이 먹고 기자님 힘드시니까 내가 자료 하나 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구한 게 이겁니다. 그럼 그 조종사분은 지금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드론작전사령부에 쫓겨났어요. 물론 드론사령부가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도 없어질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드론작전사령부 안에는 육군, 공군, 해군, 뭐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찰이 있죠.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감찰 이전에 이분이 징계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드론사에서 김용대 사령관 지시 항명했다고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자나 내부 고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좀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과거 특검팀에서 정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문들을 다 못 찾았어요. 제가 내란 특검팀이랑 종합특검팀에다가 이거 문건 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 본대요. 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연락 안 오길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특검팀에다가. 제가 평양 무인기 작전 그렇게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박상호 의원실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던 그 자백유도제 100% 그 노상원 대가리에서 나온 거라고. 수사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렵대요.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대요. 포기했어요 그냥. 네. 진짜로. 진짜 답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라고 32건 공개했었죠.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정한 사건이 총 32건이에요. 그 32건 중에서 10건 이미 포기했어요. 안 해요. 다른 이제 메이저 선배분들이랑도 술 먹을 때 그 선배들도 진짜 쌍욕해요. 그리고 이미 종합특검팀에 취재를 그렇게 하는 그게 없어요.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기사가 없어요. 제가 특검팀 안에 지금도 아직 알고 계신 분들 몇몇 계시거든요. 근데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부 분위기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한숨 쉬어요. 모 특검보님께서 그 쌍방울 대북송금 그 관련해가지고 사건 가져와가지고 서울 고감 TF로부터 받아서 이건 뭐 윤석열 김건희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이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수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반란죄로 기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끝냈어요. 안 합니다. 브리핑할 때는 되게 우리가 큰 건수 잡았어요. 우리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수사 열심히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했던 거죠. 진짜로 외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도와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종합특검팀이 드론사 안 들여다보고 있죠. 평양 무인작전 안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국방부 특수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 그 내란 특수본 그 조사본부랑 같이 거기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특검팀에서 안 하는 거냐? 아니에요. 종합특검팀은 분명히 수사기간 연장 이유서에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그냥 할 생각이 없는 거고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종합특검팀이 탄생하면서 2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장